당신의 하루를 특별하게 2월의 모든 순간 AM 1650 라디오 서울과 함께하세요. 국토안보부가 전국의 불법 체류자 단속을 위해 연방국세청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시에도 이달 안에 최대 규모의 불체자 단속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헐리우드에 이민세관 단속국의 포스터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가짜 프린터물로 확인됐습니다. LA 산불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나는 가운데 LA시에서만 15,000개 이상의 건물이 파손됐고 6천여 가구가 재난복구센터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일부터 3일 동안 남가주에 비가 예보된 가운데 산불 피해 지역에는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 산불 폐기물 유입으로 인한 해양 오염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달걀 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매장에서는 달걀 구매 개수를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통업체의 사재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는 어제 하루 3.5, 3.0, 3.5의 지진이 3차례나 연속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대로 한국 등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정부 보조금 집행 중단 지시와 감찰기관 수장 면직 조치에 대해서 사법부가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처음으로 2개 행정부 고위인사들이 유럽과 동시다발 접촉에 나섭니다. 파리에서 AI를 주제로 하는 AI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AI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다툼 속에 한 발 뒤처진 유럽 대처 주목됩니다. 하마스가 15일로 예정돼 있던 6차 인질 석방을 연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즉각 반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인질을 풀어주지 않으면 지옥이 펼쳐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탄핵 심판 변론에 나선 증인으로 나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중앙 서버에 있는 정보도 보여줄 수 있다며 조목조목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미리 정한 변론기일은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다음 주 최종 변론이 있고 이후 다음 달 초에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LA 레이커스로 이적한 루카 돈치치가 유타 재즈와의 경기에서 어제 데뷔전을 가졌습니다. 132대 113으로 레이커스가 대승을 거뒀습니다. PGA 투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이 이번 주말 샌디에고 토리파인스 골프코스에서 열립니다. 복귀할 것으로 기대됐던 타이거 우즈는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52.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구름과 햇살이 교차하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59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5년 2월 11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잠시 KTLA 연결해 보겠습니다. 405번 프리웨이 상황입니다. Driver that ended up crashing in the 4 o'clock hour. We're talking about 405 southbound side before you get to Sepulveda past the 101 split, which means the 405 is a nightmare backed up from before the 118. The 101 in turn is very busy. There are a lot of different crashes as well on the 101 freeway. All the streets, whether it's Ventura, Sepulveda, Mulholland, totally filled in Kester as well. 110 freeway, the southbound side. Right at about Avenue 60. I don't know what it is. Last couple of days. 자, 지금 405번 프레이가 오늘 새벽 4시경에 역주행 사고로만 일단은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사고 내용 그리고 사고 진행 과정, 수습 과정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음주운전 차량의 역주행으로 일단은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05번 프레이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오늘 새벽 4시 벨리비스타 블루버드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남쪽 방면 405번 남쪽 방면에서 발생했습니다. 역주행 사고로 이에 대한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인데 처음에는 모든 차선 405번 남쪽 방향 그리고 북쪽 방면 일부 차선이 폐쇄됐는데 현재 북쪽 방면은 전면 개통이 됐고요. 남쪽 방면은 한 개의 차선만 현재 오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405번 프리웨이 지금 엄청난 교통 정체 현상 빚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출근 전이신 분들 405번 사우스 방면을 타셔야 하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는 셜몬옥스 인근에서 발생했으니까 이 지역 지나시는 분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고로 프리웨이 전 차선 폐쇄됐다가 현재는 한 차선만 오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엄청난 교통체증 벌어지고 있으니 405번 프리웨이 이용하시는 분들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캐런베스 LA 시장이 팰리세이즈 산불 발생 한 달을 맞아 발표한 현황에 따르면 LA시가 지난 30일간 15,000개 이상의 건물 피해를 평가했고 6,000가구 이상이 재난복구센터에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재단의 산불복구 기금을 통해서 36,000명의 기부자로부터 모두 5천만 달러 이상이 모금됐습니다. LA시는 원스톱 인허가 지원센터를 개설해서 피해 주민들이 재건에 관련해 모든 절차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주정부와 협력해 신속 재건 허가 절차를 마련하고 건축 도시계획 관련 수수료도 전면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LA 카운티가 이튼 팰리세이즈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구호 기금 신청을 오는 24일까지 받습니다. 오는 24일 시간이 좀 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빨리 서두르는 게 좋죠. 네. 2주 정도 남았나요? 소상공인 구호 기금의 경우 완전 전소지역 25,000달러, 부분 전소지역 2만 달러, 매출 손실 지역은 15,000달러가 지원됩니다. 자영업자와 비영리단체는 매출 감소와 장비 손실 시 5,000달러, 매출 감소만 있을 경우 2,000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산불 피해 지역이나 대피 명령이나 대피 경고가 내려진 지역에 위치한 연매출 600만 달러 이하, 직원 100명 이하의 사업장입니다. 신청 시 구비 서류는 최근 세금 보고 서류 IRS 941, 신청자 소셜 번호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근로자 구호기금은 산불로 인해 근무 시간이 줄었거나 직장이 문을 닫았을 경우 최대 2,000달러까지 지원되며 LA 카운티 거주 18세 이상이면 신분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신분증, 거주 증명 서류, 회사를 증명하는 서류 필요합니다. LA 한인회는 파트너 기관 페이스와 함께 오는 13일과 14일, 오는 목요일과 금요일입니다.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LA 한인회관에서 한인들의 구호기금 신청을 대행한다고 합니다. LA 구호기금 신청 직접 하십시오. 어디선가 전화가 와서 여기 LA 카운티 구호기금 신청을 받는 곳인데 당신의 소셜 번호, 크레딧 카드 번호 알려주면 바로 25,000달러를 지원해주겠다. 이거 다 사기입니다. 직접 하십시오. 직접 공신력 있는 기관에 가서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산불 피해로 가슴이 두 조각이 났는데 이 2차 사기 피해까지 당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속상하지요. LA 한인회관에서 오는 목요일과 금요일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구호기금 신청을 대행합니다. 이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인회 사무국 전화 323-732-0700 323-732-0700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캘리포니아주 보훈국장이 LA 이런 대형 산불로 집을 잃은 주택 소유주들의 동산 피해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 제공 없이도 최대한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 측에 요청했습니다. 보훈국장은 산불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피해자들에게 모든 개인 물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비인도적인 일이라면서 산불 피해자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삶을 재건하는 데 더 큰 과제로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 가입자들은 피해를 입은 물건에 대한 상세한 목록을 제공하도록 보험사로부터 요구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임시 거처를 찾고 재건축을 준비하는 등의 수많은 과제들을 다루면서 이 규정을 이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남가주 전역에 비가 예보된 가운데 팰리세이즈 산불 유해 폐기물 처리장으로 지정된 윌 로저스 비치 인근 주민들이 폭우로 인한 해양 오염을 우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이쪽에 모아놓은 산불 피해 화학 물질들, 여기서 나온 유해 물질이 바다로 유입될까봐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연이은 이 비로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일부 구간은 다시 폐쇄됐으니까 이 지역 지나시는 분들은 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팰리세이드 셔터코어 블루버드 그리고 말리부 카본비치 테라스 등등이 이제 폐쇄된 구간입니다.
조류독감 사태 여파로 계란 가격이 치솟으면서 급기야 도둑들이 계란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최근 절도범들이 침입해 밤새 수백 개의 계란을 훔쳐가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워싱턴주 시애틀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5일 새벽 4시 42분경 한인업주 박형순 씨가 웨스트 시애틀에서 운영하고 있는 레스토랑에 2인조 절도범이 침입해 계란을 훔쳐 달아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조류독감으로 계란 가격이 급등하고 품귀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이 계란을 노린 절도범들의 범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까지 전국에서는 1억 4천만 마리 이상의 닭과 칠면조, 기타 조류가 살처분됐고 이에 영향을 받은 계란도 폐기 처분되면서 공급에 큰 타격을 빚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통업체들은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계란의 수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편 계란 공급 부족으로 농무부는 올해 계란 가격이 추가로 20%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업주들은 계란 가격이 지난 2년 사이 무려 4배가 급등했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연방우정국에서 근무하던 한 슈퍼바이저가 30만 달러 상당의 수표, 금화, 희귀 지폐를 빼돌린 혐의로 체포돼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코스타메사 우체국에서 근무하던 조이 비안 투아나 헤이스 슈퍼바이저는 2023년 초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28만 4천 달러에 달하는 수표를 빼돌리고 이를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희귀 지폐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헤이스가 훔친 금액이 총 32만여 달러 정도에 이를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우편물 절도 혐의로 최대 5년형, 불법 신원 정보 사용 및 이전 혐의로 최대 15년형, 도합 2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웨스트 헐리우드 지역의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ICE의 포스터가 대거 부착돼서 한때 주민들이 불안했습니다. 산타모니카 블루버드에 이민세관 단속국 ICE의 단속 포스터가 등장해 지역사회가 불안했던 것입니다. 데니 리바스 웨스트 헐리우드시 공공안전국장은 즉시 해당 포스터를 철거했다고 밝혔고 LA시에서 이번 달 중으로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이 대규모 단속을 기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유출된 연방정부 문건을 통해 알려지면서 이민자 커뮤니티의 불안이 부채질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전국의 불체자 단속을 위해 연방국세청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뉴욕타임스가 국토안보부로부터 입수한 메모에 따르면 새 행정부는 전국의 이민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연방국세청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메모에서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에게 전국의 이민 단속 업무를 돕기 위해 연방국세청 요원들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세청이 동원된 불체자 단속 업무에는 불법 이민자를 고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용주에 대한 감사와 인신매매 조사가 포함될 수 있다고 메모는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약 10만 명의 직원 중 2,100명 이상의 훈련된 수사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세법 위반과 기타 금융범죄를 조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노엠 장관은 최근 국세청의 인력과 예산이 증가한 것을 감안할 때 이민 단속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요원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국토안보부의 이해라고 적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다른 기관의 수사요원들도 이민 단속 업무를 돕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또 연방국세청을 새 자금과 인력으로 활성화하려는 바이든 전 행정부의 노력을 뒤집으려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열린 집회에서 취임하자마자 새로운 국세청 요원들의 채용을 중단했다며 그들 모두를 해고하거나 아마도 국경으로 이동시킬 계획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그의 팀도 국세청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머스크는 소셜미디어에서 국세청을 삭제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른바 정부 효율성 부서의 대표들은 인력의 필요성을 대체하기 위해 더 많은 업무를 자동화하는 것을 목표로 세금 징수기관의 정보 기술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 있다고 관련자들이 전했습니다. 국세청의 집행 인력을 줄이면 납세자들이 연방정부에 내야 할 세금을 회피하기가 더 쉬워질 수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적자를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LA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주일가까지 이어진 가운데 한 시위자가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 심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이선 호크만 검사장은 LA의 마틴 리차드 토레스가
워너원 프리웨이에 물건을 던져 생명을 위협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레스는 중상의 의도로 차량 또는 탑승자에게 물건을 던진 혐의로 중죄 한 건이 적용됐고 낙서로 인한 400달러 이상의 기물 파손 혐의로 중죄 한 건이 더 추가됐습니다. 한편 지난 금요일 격화되는 트럼프 정책 반대 시위 가운데 한 젊은이가 LA 시청 밖에서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LAPD가 체포를 했지만 호크만 검사장은 아직 기소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합법적인 시위는 보호받겠지만 시위 중에 범죄 행위는 기소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연방법무부가 이른바 성역도시에 대한 연방지원금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LAPD가 수백만 달러의 중요한 법 집행 그리고 국토안보 보조금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메모를 통해 불법적으로 연방법 집행작전을 방해하는 주 또는 지방관할 지역 구역에 지원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캐런 베스 LA 시장실은 LA시는 연방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LA의 중요한 공공안전 자금을 삭감하려는 시도에 맞설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러 법 집행 관계자들은 자금 중단이 직접적인 지원금을 넘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강력한 대기해강 폭풍이 캘리포니아를 향해 접근하고 있는 가운데 남가주에 이번 주 최고 2에서 4인치가량의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산사태와 홍수 가능성이 커지며 또 특히 산불 피해 지역에는 진흙과 잔해 유출 위험까지 높아져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남가주 해안을 향해 빠르게 접근하고 있는 이번 폭풍은 최근 몇 년간 남가주를 강타했던 극단적인 폭풍들과 맞먹을 정도로 강력할 가능성이 크고 때문에 남가주 전역에 산사태와 홍수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폭풍으로 인한 예상 강수량은 해안과 계곡 지역은 2에서 4인치 이상, 그리고 산악과 푸틸 지역은 4에서 8인치 이상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폭풍으로 인해 올해 초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에는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목요일인 13일 밤이 고비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금요일 발렌타인데이입니다.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강채은 기자가 고민을 조금 덜어드리겠습니다. 젊은 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발렌타인데이가 한인 중장년층과 시니어층 사이에서는 건강과 웰빙을 챙기는 특별한 날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50대 이상 한인 장년층과 시니어층 사이에서는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과 꽃다발 대신 건강식품과 건강기구가 새로운 선물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같은 변화에 발맞춰 한인사회 건강기구나 건강식품 업체들에서는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중장년층과 시니어층 부부를 겨냥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카오나 마사지 체어는 발렌타인데이 하루 전인 오는 13일 오전 11시 30분부터 라하브라 웨스트 리집 골프클럽에서 발렌타인데이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조이스킨 매니저는 시니어 부부들을 위해 듀얼 롤러 안마의자 체험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시면 다과하고 음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댄스 플로어도 있어서 춤도 추실 수 있고 좋은 시간을 보내실 수 있고요. NHS 내추럴 헬스의 스티븐 조 대표는 건강한 노후를 위해 부부가 함께 건강을 관리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하여 강황 밸런스 850이고요. 1+1으로 한 병을 구입하시면 한 병을 더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민 산삼 한방병원에서는 기계화된 제조 공정으로 가성비를 높인 화중환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서영수 원장입니다. 화중환을 추천해 드립니다. 발렌타인데이 누구한테 선물을 줘도 되고 배우자한테 줘도 되고 손자 손녀한테 줘도 되고 누구든지 줄 수 있어요.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약이 값도 싸고. 젊은 세대들의 화려한 발렌타인데이와는 모습이 사뭇 다르지만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챙기는 시니어들의 발렌타인데이에서 완숙함이 배어나옵니다. 이처럼 한인 시니어층의 발렌타인데이는 단순한 초콜릿 교환을 넘어 건강과 행복을 함께 나누는 의미 있는 날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강채은입니다.
2월 11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남가주 지역 하늘 구름과 햇살이 교차하겠고 밤부터는 점차 구름이 늘어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떨어져서 대부분 지역 낮 최고 기온 60도 내외에 머물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 동안 남가주 전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지난번에 내렸던 비보다 다소 강하게 내리고 빗줄기도 굵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 50도 초중반대까지 떨어져서 보다 쌀쌀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1도, 밤 최저 기온은 43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3도, 47도, 벨리와 일란드 암파이어 지역은 62도, 43도, 해안 지역은 59도, 49도로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정월 대보름을 맞는 한국은 전국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18도, 낮 최고 기온은 36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발 관세 폭풍. 시간이 문제지 언젠가 우리에게도 닥칠 것이다. 많은 나라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입니다. 3월 12일부터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가 부과됩니다. 한국도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다음 타겟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반도체 관세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대로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Do you understand what that means? It's a big deal. It's a big deal. This is the beginning of making America rich again. 한국은 그간 대미 철강 수출량 연간 263만 톤 이하엔 0% 관세를 적용받았는데 한 달 뒤 다음 달 12일부턴 일괄 25% 관세가 적용됩니다. 관세가 싫으면 미국에 공장을 세우고 제품을 생산하라는 게 트럼프의 논리입니다. 특히 이번 조치에는 철강 원자재뿐 아니라 가공을 거친 철강 제품까지 관세 부과 대상을 확대합니다. 여기에 트럼프는 자동차와 반도체에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자동차와 반도체는 한국의 대미 수출에서 31% 정도를 차지하는 주요 수출 품목입니다. We will be looking at chips and we will be looking at cars and we're going to be looking at pharmaceuticals and there'll be a couple of other things. 트럼프는 관세 부과에 예외는 없다고 선언했지만 호주에 대해서만큼은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25%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미국이 호주를 상대로 무역 흑자를 기록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얘기는 역으로 대규모 적자를 보고 있는 한국을 상대로는 관세 압박을 멈출 이유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자 유럽 주요 언론도 큰 타격을 우려했습니다. 미국에 상당 규모로 수출을 하고 있는 유럽 철강 알루미늄 업계가 관세로 수출 감소에 직격탄을 맞는 것은 물론이고 역외 국가에서 미국의 관세를 피해 유럽으로 싼 값에 제품을 팔아넘겨 업계가 이중고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것입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11일자로 유럽연합 철강 생산이 2023년 30여 년 만에 최저를 기록할 만큼 위축된 상황이며 미국의 관세 부과는 더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한 것입니다. 유럽연합에서 미국에 수출을 하는 철강 제품은 연간 약 370만 톤입니다. 유럽 철강협회는 높은 고정 비용 탓에 마지막 생산 수출되는 제품이 가장 수익성이 높다면서 수출 감소에 따른 손해를 우려했다. 또 미국 시장에서 밀려난 다른 국가 철강이 유럽으로 수출되면서 가격 인하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이렇게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 결정에 정면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미국의 관세 부과 결정에 심히 유감이라며 부당한 관세에 대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확고하고 비례적인 대응 조치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관세는 곧 세금이며 기업에 나쁘고 소비자에겐 더 좋지 않다고 말하고 유럽연합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관세 부과가 3월 12일경 시작되는 만큼 유럽연합은 일단 협상을 우선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정례 브리핑에서 단호한 대응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현재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만 나온 상태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의 구체적 조처를 설명하겠지만 오늘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이 미국 정부의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와 관련해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현지 시간으로 11일 밝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대변인은 이날 우리는 세부 내용을 처리하기 위해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며 이에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분명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이 지난해 미국에 수출한 철강은 3억 6,400만 파운드 규모로 전체 철강 수출의 9.3%에 해당합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호주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는 관세를 면제해주겠다라고 말했다고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밝혔습니다. 앨버니지 총리와 통화를 한 뒤에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호주를 상대로 무역 수지 흑자를 내는 점을 크게 고려하고 관세 부과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호주가 미국이 무역 흑자를 내는 몇 안 되는 상대방이라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비행기를 많이 사기 때문에 호주는 꽤 멀리 떨어져 있고 비행기도 많이 필요해서 무역 흑자를 내는 몇 안 되는 국가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점을 크게 고려할 것이라고 앨버니지 총리에게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앨버니지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 기자회견을 갖고 호주에 대한 철강 알루미늄 관세 면제를 요청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의 이익을 위해 관세 면제를 고려하기로 동의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매우 건설적이고 따뜻한 논의를 가졌다며 협상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앨버니지 총리는 미국은 트루먼 행정부 1940년대입니다. 트루먼 행정부 이후 호주를 상대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미국의 호주 상대 수출이 수입의 약 2배 이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알루미늄 수입품에 무차별 관세를 매기겠다고 한 것은 미국 생산 확대를 노린 것입니다. 하지만 추후에 협상 여지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품목 가운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카드를 먼저 들고 나온 것과 관련해 이같이 분석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였던 2018년 중국의 부상 속에 미국 철강 알루미늄 산업이 수십 년간 쇠퇴했다고 보고 철강 알루미늄 수입품에 각각 25%와 10%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관세를 통해서 미국 내의 생산량을 늘리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500억 달러 상당의 철강 알루미늄을 외국에서 수입하면서 관련 업계와 노동조합은 여전히 수입품과의 경쟁으로 고전하고 있다고 호소해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관세의 실질적인 타겟은 역시 중국이라면서 과잉 생산된 중국 제품이 세계적으로 수출되고 이 제3국을 거쳐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국가별 수입 규모를 집계한 미국 통계국 자료 결과 미국에 철강을 가장 많이 수출한 국가는 캐나다였고 멕시코, 브라질, 중국, 대만이 그 뒤를 이었으며 한국은 32억 달러로 6위였습니다. 알루미늄도 역시 캐나다가 95억 달러로 1위였고 한국은 6억 4,370만 달러를 기록해서 아랍에미리트, 멕시코에 이어서 4위였습니다. 다만 블룸버그 통신은 집권 1기 때와 또 이번 재집권 후의 행보를 살펴볼 때 여전히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관세 부과 시행을 앞두고 역시 구리, 알루미늄, 철강, 금속 가격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내 트레이더들이 관세 발효 전에 물량 확보를 하기 위해 전례 없는 프리미엄을 지불하면서 이 가격이 급등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공식 발표했고 앞서 수입 구리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쭉쭉 가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판브렐 레벨럼의 톰 프라이스 전략 분석가는 미국 시장 가격이 높은 것은 왜곡된 시장을 반영한 것으로 수요 증가보다 공급 부족 우려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금속 공급처를 단시일 내에 다른 곳으로 바꿀 수 없고 알루미늄이 특히 그렇다며 구매자들은 금속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원자재 중개업체 측은 미국의 가격 상승은 향후 관세로 인해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라며 시장에서는 실제로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알루미늄 시장도 들썩거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문제 있죠. LA 산불 피해 지역 이런 것 많이 필요합니다. 금속도 많이 필요하고요. 네, 가격이 자꾸 올라가고 있어서 산불 피해 지역 큰 피해 없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미국에 수입되는 철광과 알루미늄 제품의 25% 관세를 일괄부과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전 세계를 관세 전쟁의 경량으로 몰아넣는 동시에 미국 현지 기업 일각에도 상당한 역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철광과 알루미늄 업체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관측은 되지만 철광과 알루미늄을 사들여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타격이 불가피하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즈 등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에 대한 미국 내 엇갈린 반응을 전달했습니다. 우선 미국 철강업계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철광, 알루미늄을 이용한 제품을 만드는 업체 등 다른 산업계는 우려를 표명한 것입니다. 과일, 채소용 캔을 만드는 업체들을 대변하는 미국의 캔 제조업협회는 주석도금 강판에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의 식량 안보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것은 행정부가 미국의 제조업 부양을 모색하는 시기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철강 가격이 오르면서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해서 우려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뭐가 우려되느냐 똑바로 얘기해달라, 정확히 얘기해달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에 우려가 된다라는 말 뜻은 철광과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하면서 피해 복구 작업 비용이 상승된다. 그게 우려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LA 산불 피해로 2만여 채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 철강, 알루미늄 이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피해 복구 작업의 비용 상승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일본 자동차 기업을 비롯한 일본 제조업체들이 미국의 현지 생산을 늘리고 있다고 니혼게이자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강화하고 정상회담한 시게루 일본 총리가 대미 투자 확대를 공언한 상황 속에서 일본 기업들이 미국의 투자에 생산 선별을 확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도요타 자동차가 노스캐롤라이나주에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으로 4월부터 제품을 출하할 계획입니다. 또 혼다도 오하이오 공장에 10억 달러를 투입해 생산 라인을 추가할 방침이고 트럭을 생산하는 이스즈는 3억 달러를 투자해 트럭 조립 공장을 지을 예정입니다. 니신 식품홀딩스, 니신 식품, 일본 식품업체죠. 47년 만에 미국에서 즉석 면 공장을 가동하고 야쿠르트는 유산균 음료 공장을 미국에 신설할 예정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내부 감찰과 공직윤리 감시부처 수장을 잇따라 해임했습니다. 정부윤리청은 트럼프 대통령이 데이비드 휘테마 청장을 해임한다고 통보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한 휘테마 청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해 지난해 11월 상원에서 인준됐습니다. 5년 임기 중 2달도 채우지 못하고 낙마하게 됐습니다. 정부윤리청은 공직자 윤리 관련 법률과 규정이 연방정부와 산하기관들에서 준수되는지 감시하고 고위직 지명자들의 재산 공개와 이해충돌 여부 판단, 공직윤리 관련 법규 해석과 이에 대한 공무원 교육을 담당하는 부처입니다. 해임된 휘테마는 지난 주말 해임 통보를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햄튼 델린저 특별조사국 국장도 해임했습니다. 특별조사국은 연방정부 감시기구 중 하나로 공직자 비위 감찰과 공익제보자 보호, 연방공무원의 정치활동 참여 금지를 규정한 해치법에 따른 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맡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육해 공군 그리고 해안경비대 사관학교의 이사회를 해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년간 미국의 군 아카데미에 워크, 좌파 사상가가 침투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질 것이며 그것은 이들 이사회에 새로운 인물을 임명하는 것으로 시작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반드시 미국의 사관학교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군사관학교 홈페이지에 따르면 사관학교 이사회는 학교 규율과 교과 과정, 재정 문제를 비롯해 학교에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조사하는 임무를 담당합니다. 이사회는 대통령이 6명, 부통령이 3명, 하원의장이 4명,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각 1명씩 지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전 대통령도 2021년 9월 군사관학교 이사회 이사 가운데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던 이사를 모두 해임한 바 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트랜스젠더 신병 모집을 중단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성별 위화감 병력이 있는 개인의 신규 입대가 중단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성전환을 확인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의료 절차도 중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랜스젠더 군인의 군 복무를 사실상 금지한 행정명령에 지난달 27일 서명한 데 따른 후속 조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행정명령에서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 정체성을 지닌 병사가 복무하는 것은 군이 요구하는 명예와 규율의 헌신과 상충하며 군의 준비태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정명령에는 2건의 연방 위헌 소송이 제기된 상태라고 더 힐은 전하기도 했습니다. 집권이기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는 무리한 조치를 마구 쏟아내면서 헌정 위기가 발생했다고 주요 미국의 언론 매체들이 10일자로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어긋나거나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무시하는 독단적 조치를 무더기로 내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출생에 의한 미국 시민권 부여를 중단시키는가 하면 헌법에 규정된 의회의 예산권과 정부조직 법률을 무시하면서 연방정부 지출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거해 설립된 법정 정보기관들인 국제개발처 USAID와 소비자 금융보호국 CFPB에 대해서 각각 폐쇄와 업무 중단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이 명시한 권력분립 정신을 묵살하고 행정권이 입법권을 이유 없이 우회한 사례로 지적받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신분 보장을 받는 공무원들을 해고하거나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들을 별다른 이유 없이 면직을 하고 정치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추방 조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권한 남용 및 월권 논란 등의 비판을 받는 트럼프 대통령 및 일론 머스크 정보효율부 수장의 속도전을 견제하기 위해 고삐를 재고 있습니다. 대선에서 진 것은 물론 상하원 모두에서 소수당으로 전락하면서 트럼프 정부 폭주에도 존재감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자 대응 수위를 높이기 위해 절치부심하는 모습입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 홈페이지에 내부 고발 사이트를 마련하고 트럼프 정부의 불법 행위와 권력 남용을 목격할 경우 제보해 줄 것을 독려했습니다. 연방 공무원들에게 독려한 겁니다. 민주당은 불법 행위 증거를 공개하는 연방 공무원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슈머 원내대표는 민주당 소속 상원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정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내부 제보 사이트 오픈과 함께 트럼프 정부 내 만연한 불법 행위를 폭로하기 위한 독립적인 청문회도 개최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법적 소송 지원, 입법 측면서 견제, 대국민 선전전 등을 대여 투쟁 전략의 기조로 강화했습니다. 민주당 상원 내에서는 트럼프 정부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셧다운도 불사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에 현지 낙농업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목장 운영의 많은 부분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장주들 사이에서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강경 정책이 유제품 생산 차질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11일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의 대표적인 낙농 지역인 위스콘신주 주민들의 인터뷰에 이 같은 현지의 우려를 전달한 것입니다. 위스콘신주 와우만디에서 목장 운영하는 한 목장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불법 체류 외국인을 추방한다면 미국인들은 완전히 새로운 식단에 익숙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민자들의 노동력이 없다면 우유, 치즈, 버터, 아이스크림도 없다며 우리 모두 비건, 즉 완전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또 비행기 사고가 났습니다. 이 공항 활주로 부근에서 경비행기 2대가 부딪혀서 최소 1명이 숨졌습니다. 지금 최근 2주간 인명피해가 발생한 비행기 사고가 미국에서만 4건이에요. 대책이 필요합니다. KBS입니다. 착륙한 개인용 경비행기가 미끄러지듯 활주로를 벗어나더니 대기 중이던 다른 경비행기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멈춰있던 비행기가 들썩이며 몇 미터나 움직일 정도로 충격은 컸습니다. 현지 시각 10일 오후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 공항에서 경비행기 2대가 충돌했습니다. 사고로 개인용 경비행기에 타고 있던 조종사 2명과 승객 2명 가운데 1명이 숨지고 나머지 3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해당 경비행기는 미국 유명 록밴드 가수의 소유로 알려졌습니다. 대기 중이던 비행기에는 1명이 타고 있었지만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 can tell you that we have 5 souls, 1 DOA, 2 immediates that have been transported to local trauma centers, 1 delayed stable to a local hospital. 공항 측은 착륙한 경비행기의 좌측 랜딩 기어 고장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포함해 미국에서는 최근 2주간 최소 4건의 비행기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워싱턴 DC 인근에선 소형 여객기와 군용 헬리콥터가 공중 충돌해 67명이 숨졌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는 응급의료 수송기가 쇼핑몰 인근으로 추락하는가 하면 소형 비행기 추락 사고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제 부실을 잇단 항공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며 대대적인 연방 항공청 개선을 예고했습니다. 미 정부 효율부 수장인 일론 머스크는 최근 항공교통 관제 시스템에서 안전 문제를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자, 어제 드디어 루카 돈치치가 레이커스에서 데뷔전을 가졌습니다. 역사에 남을 충격적인 트레이드 주인공이죠. 예. 루카 돈치치 과연 레이커스의 미래가 될 수 있을지 어제 유타 재즈를 132대 113으로 격파했습니다. 돈치치는 첫 경기부터 왜 내가 마법사인지, 별명이 왜 마법사인지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루카 돈치치와 르브론 제임스, 오스틴 리브스로 이어지는 삼각 핸들러 구성을 마친 레이커스는 전반 이미 72대 47, 25점 차로 달아나면서 3쿼터 시작하기도 전에 승기를 잡았고 4쿼터에 돈치치, 르브론 제임스 다 쉬었어요. 네. 돈치치는 어제 23분 정도만 뛰고 14득점, 리바운드 5개, 어시스트 4개, 르브론 제임스 29분 뛰면서 24득점, 리바운드 7개, 어시스트 8개. 3점슛, 속공 레이업, 루카 돈치치가 핸들을 해주니까 르브론 제임스 어제 신난 듯이 공격을 이끌어 갔었습니다. 레이커스 지금 32승 20패 6연승 중입니다. 타이거 우즈의 필드 복귀가 미뤄졌습니다. PGA 투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에 출전하겠다는 타이거 우즈가 대회 개막을 사흘 앞둔 어제 출전을 포기한 것입니다. 타이거 우즈는 지난해 7월 디 오픈을 치르고 난 뒤 허리 수술에 이은 재활과 훈련 기간을 거치느라 PGA 투어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이벤트 대회인 PNC 챔피언십에 출전해서 치료와 재활, 훈련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밝혀서 필드 복귀를 예고했지만 최근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출전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려 복귀를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출전을 포기한 것입니다. 자, 슈퍼볼 잘 보셨습니까? 슈퍼볼 시청률이 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59번째 제59회 슈퍼볼 평균 시청자 수가 1억 2,600만 명으로 3년 연속 1억 명을 돌파했다라고 팍스 중계사가 발표를 했습니다. 공중파 TV 채널 11번 그리고 텔레문도 스트리밍 2B NFL 디지털 방송 이런 거 모두 다 합친 수치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야죠. 예. 내가 가입해 있는 스트리밍 업체에서 뭔가를 중계를 하면 그거 많이 찾아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라스베가스 대회는 1억 2,370만 명이 지켜본 것으로 집계가 됐었는데 2년 연속 역대 최고 신기록을 수립한 셈이 됐습니다. 접전이 이어지던 2쿼터 한때는 1억 3,570만 명이 순간 시청률을 기록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캔자스시티의 슈퍼스타 패트릭 마홈스 플레이 그리고 사상 첫 3연패 기록에 대한 관심
그리고 또 테일러 스위프트 빼놓을 수 없죠. 테일러 스위프트 때문에 풋볼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티네이저 여성 팬들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도 집계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말도 많고 탈은 없었죠. 말이 많았던 슈퍼볼 끝났습니다. 슈퍼볼 끝나면 또 많은 풋볼 팬들이 그래요. 아우 언제 또 1년 기다리나. 슈퍼볼은 이렇게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풋볼 시즌 끝나면 야구 시즌이 옵니다. 2025년 2월 11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